자, 몇 배의 비용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금? 도장하고 파벽돌을 같은 면적을 시공했을 때 거의 4.5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도우너 김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인테리어 업체한테 견적을 의뢰하고 그리고 또 그 견적서를 받음으로써 그거를 가지고 견적 비교를 하실 텐데요. 이때 어떻게 비교를 해야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비교 견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의뢰하실 때는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신 후에 그리고 디자인과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견적을 비교 분석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마다 각각 다른 공정과 다른 디자인으로 견적을 받는다면은 그게 견적 비교가 될까요? 제가 컴퓨터로 예를 자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컴퓨터를 살 때 CPU,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 파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 부품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성능만큼 그 부품들을 사서 조립을 한 후에 컴퓨터를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각 부품들은 성능에 따라서 그리고 제조사에 따라서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이렇게 부품들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컴퓨터 견적을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필요한 만큼의 그 부품을 구성을 하고 그 총 부품을 가지고 나서 견적을 받아야지만 그 컴퓨터의 견적에 의미가 있겠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공정으로,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견적을 받아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견적서를 의뢰해야지 명확하게 견적 비교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공한 현장에서 미팅을 가져라. 의뢰인들께서 인테리어 견적을 문의하실 때 온라인이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떤 업체도 구두상 그리고 사진만으로 정확한 견적을 낼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는 같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공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가 인테리어 경험이 많지 않은 이상 본인이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어떤 공정이 필요한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수도 설비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본인이 만약에 음식점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는 주방이 필수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주방 공사를 할 때는 배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관 상태에 따라서 내가 단을 높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배관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구배가 맞는다면은 바로 시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배라는 거는 물의 흐름이 중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관 파이프의 기울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배관의 기울기가 중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기울기가 안 나온다면은 단을 높여서 배관의 파이프 기울기를 더 높여야겠죠. 이러려면은 필수적으로 미장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을 올리기 위해서 조적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미장을 해서 그 주방의 높이를 높여야겠죠. 그렇다면은 수도 설비뿐만이 아니고 미장 작업이 들어가니까 이 수도 설비에 대한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미장 작업 없이 단순하게 연결 작업만 한다면은 인건비는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일반 소비자는 내가 이 구배가 맞아서 중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를지 아니면은 배관이 막힐지 이거에 대해서 직접 판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수도 설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배전원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상으로 내선 교체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바닥 공사, 목공사 다 이런 것들도 바닥 상태나 벽 상태에 따라서 공정이 추가되고 적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공정이 늘어난 만큼 비용은 더 크겠죠. 이렇게 견적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온라인이나 유선상으로 견적을 받는다면은 현장 상황 체크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각 공정별로 최대한으로 공정이 들어가게 견적서를 작업하는 경우고요. 이럴 경우에는 견적이 비싸지므로 소비자께서 당연히 배제를 시키겠죠. 반대로 두 번째 경우는 최소한의 공정이 들어가는 그 상황만 고려를 해서 견적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나중에 현장 방문 후에 당연히 추가 공정에 대한 비용을 요구를 하겠죠. 결국 현장 방문이 없이는 견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현장에서 미팅을 하시고요. 업체가 실측과
그리고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에 견적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사 범위를 정확하게 업체에 전달하라. 인테리어는 공사 범위에 따라서 크게 견적 차이가 난다고 제가 그 PC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견적을 의뢰했을 시 공사 범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알아서 견적 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A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싱크대 공사, 싱크대가 쓸만하고 디자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견적에서 제외를 시키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B 업체에서는 이 싱크대가 디자인도 그렇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싱크대 공사 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견적을 받는다면은 어떤 업체에서는 당연히 싱크대 공사 그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금액이 상승할 테고요. 다른 업체 B에서는 싱크대 공사가 빠져 있으니까 견적서가 저렴하겠죠. 또한 이렇게 공사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을 때는 견적서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시공이 들어가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A 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공을 진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내가 싱크대도 바꾸고 싶어진 거예요. 이럴 때 A 업체는 당연히 추가 비용을 요구를 하겠죠. 싱크대에 대한. 그래서 A 업체한테 이 싱크대 교체 비용을 견적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 업체와 거래하기 전에 그 견적을 비교했을 때 B 업체보다 더 비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업체가 왜 이 싱크대가 더 비싼지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소비자가 납득한다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공사 도중에 A 업체에서 B 업체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찜찜한 마음을 갖고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추가 공정이 이렇게 계속 발생할수록 A 업체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거고요. 그래서 추가 비용까지 다 따져보니까 A 업체 그리고 B 업체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계약을 한 A 업체보다 B 업체가 더 저렴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공사 범위가 있어야 하고요. 그거를 토대로 각 업체한테 똑같은 공사 범위로 견적을 의뢰해야지만 정확하게 비효 견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나서 진행했을 때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디자인으로 견적을 의뢰하라. 공정 범위와 같은 맥락인데요. 디자인에 따라서 공정과 마감재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디자인을 시공하냐에 따라서 견적 차이도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의 벽면을 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면을 전부 다 마감을 한다고 했었을 때 도장 마감을 할 수도 있고요. 필름 마감을 할 수도 있고 타일 마감을 할 수도 있고 파벽돌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도장과 파벽돌 이렇게 마감을 했을 시에 어떻게 견적 차이가 나는지 직접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공 면적은 10평에서 천정 높이가 3.2m 기준이라면은 총 벽면은 86캐배가 나옵니다.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가 마감되어 있다는 상황을 똑같이 전제하에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 일단은 석고보드가 마감되어 있으니까 보양하고 퍼티가 필요하겠죠. 마스킹 테이프 2개에서 800원씩 1600원 그리고 커버링 3000원 핸디코트 15200원 그리고 사포 180방 300원짜리 4장해서 1200원 그리고 망테이프 1개 11,100, 650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자재비들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그 금액들을 그대로 기입한 겁니다. 이렇게 보양하고 퍼티를 하는데 자재비가 이만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페인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인건비가 다릅니다. 보통 남자 한 분이랑 여자 한 분이 오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남자 인건비는 22만원 한 품 그리고 여자는 18만원 한 품 이렇게 해서 총 인건비는 44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도장은 페인트 18리터짜리 조색 페인트거든요. 47,000원 넣고요. 그 다음에 약간 모자랄 수 있어요. 한말로는. 그래서 4리터짜리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22만원.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22만원, 18만원에서 44만원이고요. 그리고 뿜칠을 했을 경우, 에어리스를 사용했을 경우 장비도 5만원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총 들어간 품이 4품이니까 점심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쯤에 참을 좀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분당 만원 정도 잡으면은 4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도장 작업을 했을 시에는 총 98만 5,650원
이 금액으로 페인트 작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은 면적의 타일, 파벽돌을 시공했을 때 그때 얼마만큼 금액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벽돌 양이 86박스가 필요합니다. 해배당으로 보통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을 하는 이 86박스를 다 운반을 해줄 곰방 하시는 분 한 분이 필요하실 테고요. 15만원으로. 그 다음에 지게차, 이게 팔레트로 오거든요. 올 때 그 지게차가 팔레트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곰방이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지게차 비용 5만원, 이렇게 해서 운반비가 2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벽 시공을 해야 되니까 파벽돌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86박스 개당 17,000원 정도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타일값만 146만 2천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파벽돌을 붙여야 되니까 세라픽스 PC 7,000이 필요하고요. 이게 보통 86회면은 15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6,000원씩 잡고 24만원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했을 때 품은 타일 기공분이 4분 정도가 필요하실 거예요. 30만원 정도 하시거든요, 일당이. 그래서 120만원. 이렇게 보조 기공하시는 분이 17만원으로 2품 정도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34만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파벽돌이 시공이 끝나면은 줄눈을 넣어야겠죠. 이 줄눈은 한 포당 8,000원에서 그러면은 29포가 들어가므로 23만 2천원 자재비가 나오고요. 줄눈 공들은 22만원 정도 인건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4만원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파벽돌은 시공하고 나서 내부에 했다면은 이 파벽돌 가루와 매지가 날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코팅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팅 시공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때 코팅제 아크릴 코트를 써서요. 한 말에 89,000원. 인건비는 22만원으로 한 푼이면 가능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총 코팅 비용이 30만 9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총 들어간 품수가 10품이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점심 및 참 해서 만원씩 잡으면은 10만원이 점심 및 참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타일에 총 소요되는 비용은 452만 3천원입니다. 자, 몇 배의 비용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금? 도장하고 파벽돌을 같은 면적을 시공했을 때 거의 4.5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는 도장으로, 어떤 업체에서는 파벽돌로 견적을 냈다면은 이걸로 어떻게 견적 비교가 되겠어요? 같은 디자인과 같은 공정이 선택되었을 때 이 업체가 저렴하구나, 이 업체가 조금 비싸구나 하고 견적 비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전체적인 디자인을 잡으시고 나서 같은 디자인으로 그리고 같은 공사 범위로 그렇게 견적을 각 업체한테 의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